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입니다. 오늘 홍민표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부를 가르는 요인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 반외적인 요소도 분명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영향을 미치는 이 반외적인 요소가 있다면 홍민표 구단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주위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네. 혹은 좀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반상이 아닌 반외에서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라고 한다면 네. 이번 대회 32강전 선수들이 직접 대진표를 완성을 했잖아요. 네. 또 선수들 간의 이 미묘한 신경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자기가 둘 상대를 자기가 정하는 그리고 내가 두고 싶은 상대가 누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 멘트를 할 정도로 네. 선수 간의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조지명식이 펼쳐졌기 때문에 아마 솔직한 속내들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이번 대회가 더욱 흥미로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번 대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드립니다. 바둑TV배 마스터스는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관합니다. 우승은 3천만 원, 그리고 준우승에게는 1,000만 원이 주어지고요. 네, 64강을 치룬 이후 이제 32강 조지명식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방송이 이제 32강부터 모든 경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데 이 정도면 좀 속기라고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거는 속기라기보다도 좀 거의 준속기. 그러니까 즉 농심배가 1시간에 1분 초읽기잖아요. 그것과 딱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직접 완성한 대진표입니다. 앞서 3경기가 치러졌는데요. 김기용 선수 그리고 설현준, 진시영 선수가 16강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고요. 오늘 대국을 하는 이제 홍기표 선수와 또 김누리 선수가 어떤 또 좋은 내용을 보여줄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홍기표 선수와 김누리 선수의 대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대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현장 사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강 조지명식을 치룬 한국기원 2층이죠. 네, 랭킹 순으로 선수들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네, 좀 기존에 없었던 방식. 그러니까 더더욱 또 흥미로웠던 대진.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지명식이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혹시 13번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신 분들은 너무 세서 이길 사람이 별로 안 보여서 피했어야죠. 아직 이름표 붙이지 않은 사람들은 할만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또 할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홍기표 선수는 혹시 특별히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또 저번에 분경세제배 때 뒀던 김누리 선수가요. 네, 김누리 선수. 이렇게 명확하게 지목을 했어요. 네. 이렇게 졌던 것에 대한 복수심일지 아니면 제 자신이 있어 하는 건지. 번호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누리 선수도 별 원래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돌 서버님하고 가장 보고 싶었는데 뺏겨가지고 그냥 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확률로 가자 해가지고. 확률로요? 홍기표 선수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확률이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제가 강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30%? 확률 치고는 좀 낮은 숫자 아닐까? 그래도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김누리 선수 이번 대회 상당히 솔직하네요.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합에 나왔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TV에도 방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대목을 남기고 싶습니다. 홍기표
홍기표 선수와 김누리 선수의 대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은 홍기표 선수가 한 발짝 앞서고 있어요. 네, 2010년에 치러진 이제 GS 카드스대 예선전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9년이 지났어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공식 전적은 그것이 이제 전부이고요. 최근에 치러진 이제 문경세제배에서 김누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히려 홍기표 선수에게 좀 일침을 가했었죠. 네, 그 대국은 비공식 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 전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이 소식이 정말 재미가 있었는데요. 네. 김누리 선수가 그래도 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홍기표 선수가 가장 할만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본인이 이겨본 상대이고, 그리고 또 본선 멤버들이 정말 쟁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그래도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홍기표 선수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확률이 또 30%라고 또 이게 자신감인지 겸손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네. 아주 애매한 멘트를 남기면서 좀 홍기표 선수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쓴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대국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네, 많이 궁금해지네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대국을 시작하면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선수들이 다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국장으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오늘 네 번째 경기입니다. 김누리 3단과 홍기표 8단이 만났고요. 네, 개막식에 아주 인상 깊은 인터뷰와 출사표를 좀 보여준 두 선수고요. 두 선수 모두 솔직하기도 하고 참 재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간에 원했던 이런 매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바둑을 두겠다는 김누리 3단입니다. 누리라는 별명 굉장히 귀여운데요. 네, 아마 좀 이름을 본따서 지은 것이 아닌가. 뭐 옆에서 만들어준 거겠죠. 네. 상당히 귀여운 별명을 만들었는데요. 자, 감각과 끝내기 좀 비슷한 점수를 줬고요. 멘탈과 또 인기도 부문에서는 좀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순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잘 따르나 봅니다. 네, 오늘 또 이 한국기원에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고 하죠. 네. 네, 참 지금 보니까 좀 선생님 같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에 맞서는 홍기표 8단입니다. 이 선수 흥이 넘치네요. 네, 평소 아주 흥이 넘치는 그런 선수고요. 지금 가장 본인 장점을 이제 감각 부분에 이제 두었고요. 성적 판단, 멘탈 부분들이 아주 준수하고, 아무래도 좀 힘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좀 끝내기 부분에는 자신이 없어하는 네, 그런 그래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보다는 또 결과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반대로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참 아주 솔직한 네, 그런 출사표 남겨줬습니다.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마법을 잘 부려서라고 해요. 네, 그 뜻이 뭐냐면은 이제 수일기가 워낙 정확해요. 그리고 또 묘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들을 잘 보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법사라는 별명이 뭐 손색이 없습니다. 이번 대회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자 30분이 주어지고요. 추가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이미 3번의 경기가 있었고 보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본 대회는 좀 긴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빠른 템포로 이제 진행이 되기보다도 물론 초반에는 오히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이제 빨리 두는 연구된 포석을 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간 부분, 즉 이제 수일기 싸움을 할 때가 선수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은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누리 선수의 이 두 번째 착점이죠. 두 번째 착점이 좀 눈에 띄어요. 네, 3-3을 거침없이 차지했고요. 오늘 대국 뭔가 이제 실리적으로 두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3-3을 선수들이 좀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기표 선수는 수익기가 강하고 또 이 전투적인 바둑을 즐기는 기사라고 한다면 이 네. 김누리 선수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좀 이제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죠. 그 좀 기본기가 좋고요. 또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좀 정석적인 그런 진행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수의 스타일은 좀 극명하게 나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홍기표 선수가 먼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에 대한 빈틈을 이제 포착이 된다면, 빈틈이 좀 드러난다면 김누리 선수가 좀 반격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지금 포석을 보아하니 김누리 선수가 이건 대놓고 지금 실리 작전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선실리 후타게 혹은 실리와 세력 구도가 되면서 오히려 홍기표 선수가 큰 모양을 그리고 김누리 선수가 타계를 함으로써 대마 승부가 되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초반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짜여질지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홍기표 선수는 2004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프로가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벌써 15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선수도 이제 신예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신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좀 노련한 투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현재 한국 랭킹 48위에 올라 있고요. 자, 이번 대회 예선에서는 신재원, 김성기 선수를 꺾고 64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64강전에서는 목진석 구단을 꺾고 네. 오늘 32강전에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강자를 꺾고 올라온 만큼 자신감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또 김누리 선수도 만만치 않죠. 네, 64강전에서 강동윤 선수를 꺾고 올라왔어요. 네. 이번 대회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에게는 분명히 큰 자랑거리와 자신감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사실 이 김누리 선수가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TV대국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올해 전적은 지금 3전 3승으로 네. 아주 스타트가 상당히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흐름을 타다 보면은 더 좋은 성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누리 3단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네. 어디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순천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글쎄요, 조금 어린 나이에 좀 승부를 한창 해야 될 나이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올해 그 바둑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긴 상대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아닌 승부적인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토너먼트에서 네. 좀 성적을 내려면 승부 자체에만 좀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오히려 이제 마음가짐이 좀 편해졌을 때 더 좋은 바둑을 두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승부에 집중했을 때 거기서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준 선수가 있고 승부적인 요소를 한 발 물러났을 때 오히려 거기서 마음가짐이 편해졌을 때 더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김누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들의 성향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대개는 이제 공부한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그런 성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나와요. 또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오니까 상당히 그 뒤로 성적이 좋아지더라.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분명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컨디션적인 요소에서는 좀 쉬었을 때 확실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래서 간혹 착각하는 게 공부를 안 하면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공부하는 그런 습관과 행위는 이제 누적이 되면서 줄곧 이어지는 거고,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그 잠깐 사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병행이 되어야만이 꾸준하게 롱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겠어요. 네. 자, 김누리 선수가 3-3 쪽에서 밀어서 진행을 했는데 홍기표 선수는 손을 아예 돌려버렸네요. 보통은 이제 늘어두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벽이 늘어둘 수도 있고 이 교환을 생략한 채 뛰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최근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가는 트렌드라서 굳이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100귀를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해놨다. 물론 집으로 굳혀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쪽 좌변 쪽에 견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교환이 손해가 없다. 네, 그런 판단을 했어요. 네. 참 단수 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더 빠르게 가던가 아니면 그냥 늘어주면 득이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백도 같이 손을 빼기에는 좀 흙의 의도에 말린 기분이 들기도 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같이 손 빼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손을 돌린다면 이쪽 갈라치는 자리 혹은 뭐 3-3 들어가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왠지 저라면 그냥 기세로 그냥 여길 손 빼하면서 네, 여기 쳐버릴 것 같은데 김누리 선수는 좀 오히려 좀 신중하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눈목자 구춤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붙이는 수예요. 네. 이응수 타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진행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충머리로 활용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 3-3의 어깨 이렇게 떼어져 있는 교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딱 여기 줌인하면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거 축인 것 같은데. 그쵸? 네.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절묘하게 딱. 네, 축이네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붙이는 수는 아직까지는 지금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누리 선수는 걸쳐가는 흐름을 선택을 했고요. 자, 요즘 이 붙이는 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붙이고 젖힐 때 호구 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창호 정석이다라는 말이 많았죠. 그때 유명한 정석이었는데 이게 한 1990년도 때 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젖힐 때 늘고요. 뭐 구정석을 보여드린다면 뭐 이런 진행 있습니다. 아주 간명하죠. 최근에 아예 나오지 않는 정석은 아니에요. 나올 때가 있는데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림은 이제 입구자로 둬서 네, 여기서 손을 돌리거나 벌려두는. 지금은 배석상 이렇게 벌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 안 들긴 하네요. 네, 차라리 밀어간다든지 다른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그림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 지금에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기존과 좀 다른 느낌이 또 드네요. 네, 또 이 배경이 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탁 트인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홍기표 선수는 또 흑번과 잘 어울리는 약간 어두운 의상을 입었는데요. 네, 마치 의상이 흑백을 서로 알고 있다는 듯이 좀 깔맞춤을 하고 온 느낌이 듭니다. 이게 홍표 선수가 지금 붙여가는데 원래 본인의 스타일이 이렇게 좀 눌러가거나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네. 좀 황소 같다고 해야 될까요? 힘으로 좀 윽박지르는. 지금도 사선으로 붙여가면서 본인의 작전은 뭐 명확하죠. 우변의 큰 모양을 구축하겠다. 근데 김누리 선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설마 여기 끼울 생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급전인데 네. 이거 오히려 홍기표 선수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막아서 싸우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 끊게 되죠. 이거는 서로가 아주 급전으로 갑니다. 늘어요. 느는 것도 있습니다. 느는 것도 이제 막는 것, 있는 것 둘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있는 게 보다 더 두텁습니다. 자, 홍기표 선수는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쪽에서 이어서 두텁게 늘어두었고요. 네, 지금 늘어간 수는 젖힐 수도 있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젖혔다면 백이 젖히고 그때 있게 되고 이건 보다 좀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귀를 지켜내면서 글쎄요, 뭐 계속 이렇게 키워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이제 귀의 실리를 좀 중요시한 선택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귀를 들어와라. 마치 유도하듯이 네. 이쪽으로 한 발 물러났는데요. 3-3의 백이 침입한 것과 같은 형태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환원이 됩니다. 네. 그 젖혀서 갈 때는 지금은 귀 쪽이 아니라 계속 이쪽으로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귀의 실리가 아닌 우변의 큰 모양을 구축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젖혀가죠. 네, 키워갑니다. 홍기표 선수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뭐 좀 큰 모양을 구축하고 그 모양이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고요. 자, 홍기표 선수의 선수 경력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커리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국수전 준우승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이제 국수전 준우승을 했고 사실 이런 본격 기전에 결승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이제 충분히 내세울 수만한 그런 커리어가 되고요. 또 남들이 많이 알아줍니다. 또 네. 그렇게 되면. 당시 이창호 구단에게 좀 3대1로 패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 시절 홍기표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네, 공익 복무요원 시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내용기 편수도 좀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좀 더 승부가 잘 되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창호 구단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그때 당시에는 또 아주 또 강한 또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상당히 실력적으로 강하시지만 그런 상대에게 물론 지긴 했어요. 지긴 했지만 1승을 거뒀고 또 후회 없이 싸운 내용을 보여줬으니까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결승 무대였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홍민표 구단과 64강전 저희가 한번 중계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홍민표 구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되도록이면 이 32강 지명식에서 군인 선수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마음가짐이 좀 남달라서였고요. 군인은 이제 군복무하는
그 도중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둑 업무를 좀 하면서 보급을 하고요. 그런 것에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혜택으로 시합을 좀 나갈 수 있게, 물론 모든 시합은 아니고요. 1년에 정해져 있어 몇 개를 나갈 수 있게 이제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니죠. 군인 신분에 있는 이 기사들이 시합을 지면 바로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네.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대국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평소의 그 전투력의 한 최소 3배 정도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10배까지. 네. 절대 그 한 판이라도 더 이겨서 좀 복귀를 늦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해서요. 특히 이제 그것이 상병이나 병장은 그 정도의 마음이 안 들어요. 좀 이제 오히려 좀 빨리 복귀하고 싶은데 아, 이 계급에 따라서도 네. 또 이 절박함이 다를까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요. 1, 2병 때, 특히 2병 때는 하루라도 좀 밖에 있고 싶다. 실제로 그 시합에 첫 판에 지고 눈물 흘리면서 복귀하는 제가 그 후배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이번 32강전에도 이 군인 신분의 선수가 2명이나 진출을 했어요. 네. 김정현 선수랑 강유택 선수죠? 네. 네. 그 또 같은 부대에 있어요, 둘이. 마침 또 이제 강윤택 선수는 내일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네. 입장인데요. 강유택 선수가 내일하고 김정현 선수가 모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두 선수는 또 빨리 한 선수 빨리 적어서 빨리 부대 복귀해서 일 좀 해라 이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서로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서로 응원하는 것이라서 또 일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잔뜩 쌓여 있을 거니까 너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좀 일 마무리 좀 해라 이제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뭐 그림이 이제 애초에 홍기표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됐죠? 근데 결코 백이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이것은 쌍방간의 호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초에 이제 홍기표 선수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이기 때문에 글쎄 본인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김누리 선수 역시 초반에 양삼삼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처음부터 좀 실리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내색을 강하게 내비쳤는데 또 상변에 그냥 실리를 그냥 내어줬어요. 쿨하게 아주. 서로 간에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서로 좀 불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공지능은 그래도 좀 백이 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정도 수치는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거의 뭐 호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약간 후반전이면 네. 진짜 반집이라도 유리하다. 약간 그 정도는 충분히 돼요. 그건 좀 큰 의미가 되죠. 근데 초반에 저 정도 그래프는요, 그냥 뭐 약간 축구를 보면 점유율 나오잖아요, 점유율. 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점유율이 한 지금 55대 45 정도다. 네. 골은 안 들어갔고 네. 조금 뭐 누가 주도하고 있다. 약간 그 정도 느낌. 자, 이제 우상기를 좀 진행을 시키다가 이제 좌상기를 늘어가면서 베개 모양을 좀 견제하고자 이제 움직임을 취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꼬부리는 자리가 엄청 두고 싶은 자리거든요. 서로 간에 쌍방 간의 대세점. 네. 여기를 상당히 두고 싶었을 텐데 이 자리를 두지 않고 이곳을 누르다는 것은 글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작전의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백도 이렇게 되면 좀 편해집니다. 뭐 갈라치기가 가능하고요. 다가오더라도 뭐 벌릴 자리가 있습니다. 네. 쌍방이 이제 키우는 그림이 아니라 쌍방이 좀 견제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자, 이번에는 김누리 선수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32강전 오늘로 4번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색다른 재미를 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선수들이 직접 고른 이 승전곡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그쵸. 리그에서도 좀 종종 나왔었고요. 리그는 뭐 팀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에서 이제 승전곡을 골랐다면 뭐 본대회는 이제 개인 스스로가 골라서 네. 네, 그 곡을 이제 본인의 승전곡이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다채로운 곡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 좀 호흡을 맞춰봤는데 선수들의 이 승전곡을 하나도 모른다고 저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오늘 김누리 선수 승전곡은 알겠네요, 그래도요. 저도 알 정도의 좀 그런 곡이고요. 네, 땡벌이라는 곡을 신청을 했고요. 네. 그럼 홍기표 선수가 신청한 이 지코의 아티스트 혹시 아시나요? 이 지코라는 가수는 아는데요. 네.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래퍼 맞죠? 네.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그 지코라는 가수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요. 곡 아티스트라는 곡은 분명 유명한 곡일 텐데 잘 모르겠네요. 괜히 죄송스럽고. 홍민표 해설위원은 평소에 이 노래 감상을 좀 즐기는 편이신가요? 평소에 잘 안 들어요. 근데 들어도 저는 좀 발라드를 좋아하고 좀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뭐 추억의 노래 막 그런 거 이제 유튜브로 검색해서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요. 최근 노래를 잘 모릅니다. 자, 오늘 또 만약 홍기표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요즘에는 또 젊은 기사들 사이에서 뭐 랩이 대세다 그런 네,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진짜 랩을 또 잘하는 기사들이 또 있어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가수 해도 되겠다 약간. 가수해도 되는 그 네. 기사 누구일까요? 저희 한 번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연수를 가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편하게 이제 같이 선수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수저씩 좀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선수가 자고 있었어요. 그때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불러야지 이제 깨웠죠. 네. 잠결에 이제 막 랩을 하는데 잠결에요. 네. 근데 그게 그 송규상 선수예요, 송규상. 근데 뭐 거의 신들린 랩을 하는데, 야, 이거 안 끼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잠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뭐 놀랬습니다. 제가 랩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제가 들어도, 상당히 이거는 잘한다.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또 송기상 선수의 이 랩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좋겠네요. 네. 자, 김누리 선수가 우변의 갈라침 선택을 했습니다. 자, 초반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평온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32강전) 네 번째 경기 홍기표 8단과 김누리 3단이 만났습니다. 네, 초반의 구도는 딱 보시더라도 이제 실리와 세력.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이게 홍기표 선수가 세력을 쌓았는데 좀 갈라침을 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돌의 효율성이 과연 어떨지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쫓아가면요. 대신에 이제 이쪽은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머리 내밀면 끝까지 이 돌을 공격하면서 이미 우변은 다 지워졌지만 좀 하변 쪽에 좀 큰 모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있습니다. 자, 김누리 선수도 이 갈라치는 과정에서 좀 높게 선택을 했어요. 낮게 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글쎄요, 아무래도 높게 선택한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중앙 쪽으로 도망가고 싶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낮게 선택했다는 것은 좀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글쎄요, 그 김누리 선수는 중앙 쪽을 나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오히려 덮어씌울 수 있다. 약간 그런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득. 네. 그것이 싫어서 벗어나면은 그때는 한 칸 띄어서 우변과 하변을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한 수 지켜봐야겠는데. 자, 김누리 선수가 생각보다 시간을 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18분 정도가 남아있네요. 글쎄요, 이 갈라치는 수법을 생각할 때 좀 시간 투자가 많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단순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흑은 어지간하면 여기 뛰고 싶을 거예요. 이때 그 다음을 생각했다는 건데 아마 평범하게 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흑이 전혀 불만이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나 여기를 봉쇄를 당하면은 흑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네. 이 강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홍기표 선수도 네. 좀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뛰고 싶은데 약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좀 강하게 씌워왔을 때 그 이후의 진행을 그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평범하게 두어간다면 이건 백도 네, 괜찮습니다. 흙이 이제 큰 모양을 만들 공간이 없어요. 가죠. 그럼에도 뛰었습니다. 네, 사실 흙 입장에서는 거기 정말 두고 싶은 자리예요. 네. 일단 두고 싶은 자리,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은 건데 이게 체를 할 것인지 네. 소화가 될 것인지는 백의 다음 수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에 달렸습니다. 자, 김누리 선수도 그냥 뛴다면 좀 무난하겠지만 이것은 흑도 불만이 없을 거고요. 그거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흐름이라면 흑은 이제 당연히 뛰는 수, 이 수가 아주 적합한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실을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를 밀리는 순간 이돌과의 연결은 힘들어져요. 그렇다면 주위를 보시면 흑의 응원군이 오히려 이쪽에 있고 그것이 두려워서 뭐 이런 식으로 횡마를 이제 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횡마를 하지만 백은 공배를 계속 둬야 되고요. 흑은 자연스럽게 집이 됩니다. 이쪽이. 하변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에서 네. 백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아예 그쪽 안영 쪽으로 아예 가네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네, 봉쇄 쪽이 아니라 안영을 아예 차지하면서 그 후에 노리겠다. 그리고 아마 이 한 칸 팀이 아주 매력적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급소자리죠. 네. 그리고 이곳을 당하면 흑이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참. 백은 아주 이상적이죠, 형태가. 그래서 홍기표 선수가 이 자리를 그냥 당할 일은 없고요. 글쎄요, 일감은 이 정도 두어가는 느낌인데 더 강한 수가 없는지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수법이라든지 네. 젖히면 이렇게 젖혀서 다시금 안영을 뺏어오는 거죠. 일단 무난하게 일감대로 가네요. 자, 어깨를 짚어가고요. 네, 백도 이제 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넘었을 때 젖히는 수가 성립하면 아주 강력한데 네. 이 끊음과 동시에 맞복입니다. 이쪽도 사실 해결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씌우면 장문이에요. 백은 먼저 여기도 안 두겠죠. 여기서 먼저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나서 사실 2단 젖히는 수도 가능하고요. 있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즉 흑이 백이 막았을 때 젖혀가는 그림은 아무래도 흑이 좀 무리스러운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막았을 때 뭐 가장 평범한 것은 같이 막아서
모양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받는다면 입구자 도서. 안녕을 빼앗고 실리적으로 이득을 보고요. 그래서인지 반대로 밀었습니다. 이건 기세 충돌하겠는데요? 훅도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홍기표 선수가 보자마자 지금 손이 바로 나왔거든요. 원래 노타임으로 둘만한 선수인데 또 기세를 또 중시하거든요. 바둑에 이제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 원래 노타임으로 둘 텐데 그래도 오늘 좀 신중하네요. 막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이거는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훅도 뒤로 늘고 싶지는 않은 자리죠. 네, 뒤로 들어가면은 이제 한번 당했어요. 밀림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양보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흑은 안녕이 없잖아요. 오. 왜 양보해요? 뒤로 늘었어요. 좀 당연히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밀고 들어가는 게 여기를 젖힐 때 젖혀요. 다시 이겨야 되잖아요. 호구 쳐요. 그러면은 사실 이쪽 젖힘도 있고 훅은 아래쪽에 실리 다 얻어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봉쇄가 싫었나 보네요. 이 그림이 되면은 훅은 실리적으로 이득을 받지만 백이 이제 공배를 둔 듯하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는 매력적이네요. 네. 이런 그림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후퇴를 했네요. 그리고 이 후퇴를 했지만 글쎄요, 이거 후속산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막더라도요. 지금은 젖혀갈 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쪽으로 막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끊는 그림은 늘어서 세순대 이제 백을 양쪽 모두 빠르게 조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잡힌 그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쪽이 다 뚫려버린다면 이거 석점을 잡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식의 활용을 다 당해요. 좀 많이 네. 이쪽 저쪽 당하게 되겠는데요. 막혔을 때도 몇 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저처하는 그림까지는 흑이 선택하기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는 것에 백이 좀 부담을 느낀다면요. 네. 이 처진 날일자도 보통 연결하는 수단이 되곤 하잖아요. 네, 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들 수 있죠.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 방이 너무 아파서 이 한 방이 좀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 날일자 형태의 약점이 이 끼움에 있어요. 또 끼우고 건너붙여야 된다면 이게 날일자이지만 연결이 안 됩니다. 둘 때 끊어서. 네. 이런 좀 약점들이 있는 만큼 엷은 그런 수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어지간하면 막아서 두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막았을 때도 혹시 끼우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홍기표 선수가 좀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보고 있나요, 혹시? 그래서 한번 뒤로 참아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수법인데 근데 이게 다른 건 있네. 이 꽉 메어져 있으니까 이 치받겠습니다. 치받고요. 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쏙 밀었을 때가 이게 연결하면 여기 탁 젖혀서 네. 완전히 무너지네요. 이거. 이을 때 끊고 뚫고 나오면요. 네. 이건 모양이 무너져요. 이거는 안 되겠네요. 보니까. 그럼 끼우는 수는 좀 어려운 거고요. 네, 이제 공배가 채워져 있으면 여기서 강하게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치받았을 때가 이게 여기서 밀어도 좀 그렇고요. 이곳을 밀게 되고 네. 받으면 그때 쳐도 젖히는 게 성립하지 않잖아요. 붙이는 게요. 네. 좀 다르죠. 네, 따내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거 좀 달라집니다. 공배가 차 있는 것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물론 아까 나래자에서 이때도 이 미는 관계가 중요하네요. 보니까요. 여기가 듣느냐 안 듣느냐. 이쪽 들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따는게 선수가 되어서 이수 교환이 되는 순간 또 끼우는 그 수법을 결행하기는 당장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자, 홍기표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네, 김누리 선수는 지금 한 번 더 밀 수 있을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야말로 이거는 정말 흙도 뚫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요. 글쎄 여기서 백이 건너가는 자세가 잘 안 나오죠? 네, 이게 끊기는 형태니까 네. 못 건너갑니다. 건너만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건너가는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은 백이 분명히 부담이 듭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구자가 있긴 합니다. 입구자를 둠으로써 이것도 한 가지의 연결 수단이고요. 분명 이제 나와 끊는 약점은 있는데 끊는 쪽을 잡아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쪽의 활용이 이제 가능하고요. 빵따냄을 한 만큼 탄력이 있기 때문에 손을 돌릴 수가 있어요. 백은 이 정도라면 불만은 없는 거고요. 네. 네. 뭐 반대로 끊는다면 이쪽 잡고요. 늘었을 때 여기 밀었을 때가 참 고약해요. 끊긴다면 이쪽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 돌이 닫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흙의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입구자 연결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뭐 물론 사실 가장 꽉 막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된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요, 피처 방식에 대한 경험 부족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장면도 아니고 사실 실제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중반 수익의 싸움에서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장면에서 시간을 과투자하고 있어요. 좀 많이 사용한 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홍기표 선수는 아직 25분가량이 남아있는데 네. 김누리 선수는 이제 곧 있으면 10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측면이 이제 좀 노련미의 차이고요. 또 김누리 선수가 아마 이게 TV 대국을 잘 안 해봐서 네.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밀어가요. 고민한 흔적이 오, 드러납니다. 이거는 도발 아닌가요? 홍기표 선수가 여기서도 참을 수 있을지. 야, 이거는 아예 초반에 끝장을 보자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이렇게 된다면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게 외길이에요, 외길. 여기 막힐 수는 없어요. 네. 설령 잡더라도 이거 막히는 순간에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자, 절대 자리고요. 이수를 보고 있네. 그걸로 제압이 될까요? 이게 되면 엄청난 건데 네. 이게 단순 수상전을 보시면은 돼요. 흙이 세수죠? 백은 네수로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흙은 수를 늘려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수를 늘리는 수법은 이 붙임에 있습니다. 나가면 넘어가고. 이것으로 연결일까요? 네, 이거는 좀 굴욕적으로 좀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백도 대각수 하나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흙이 돌파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참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참아 줄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막상. 여기 둘 때 이렇게 막아간다면 네, 실력 크죠? 그러나 이제
글쎄요, 여기를 두고 이 한 점을 버리는 그림. 붙였을 때요. 근데 이 그림은 이거는 얼핏 봐도 흙이 빠를 것 같거든요. 자세히 봐야 될까요? 배우다 보니 여기를 심상치가 않은 것이 이게 어떤가요? 심상치가 않네요. 이게 자세히 봐야겠네요. 흙이 세수고 백이 여전히 내수입니다. 그럼 이것도 백이 잡았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장구를 한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자, 이 장면에서 흙이 아까 이제 이 치받는 교환을 생략한 채 잡는 그림이 있긴 해요. 네. 이수상전은 어떨까요? 자, 백에 호구를 친다면 이거는 이제 흙이 한 수 빠르죠. 외우고 외우고. 근데 이거 어렵네요. 근데 흙이 잡긴 잡았는데 잡고도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쌍방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백도 그 주위를 싸바르면서 보시면 이제 호구 모양이 몇 개입니까? 아주 탄력적이잖아요. 네. 타개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바로 젖혀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백도 차례죠. 물론 이 디테일한 교환은 안 합니다. 젖혀가더라도 일단은 흙의 모양을 다 지우는 것에는 성공했고, 물론 여기서 빠르게 뭐 갈라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밀어가고 이게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받아도 끊을 기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네. 어차피 여기 나오는 거는 안 되거든요. 네. 이건 안 되죠. 거기 자연스럽게 봉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누리 선수는 흙이 세게 나오거나 약하게 움츠리거나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있어요, 지금. 네. 뒤로 받아도 끊어갈 생각이군요. 네, 그럼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막았을 때 자, 다시 한번 흙이 막아간다면 타협은 있어요. 젖힐 때요. 네. 먼저 젖히는 거죠. 아래쪽으로요. 네, 여기를 다 백도 버티고 둘 수는 없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먼저 젖힘을 당에 있어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백이 빠를 수가 없죠.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진행이 안 되죠. 뭐 뛰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한 수 차이가 아니라 많이 차이 납니다. 네. 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맞고 나서 젖힐 때 젖히면 이어야 돼요, 백도. 뭐 아까 애초에 모양과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이제 백의 그 모양 자체가 좀 더 얇습니다. 당장 여기만 들여다보더라도 이쪽이 뚫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먼저 맞고 나서 타협이 가능하고 한 번 더 늘면서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만큼 흙의 부담이 커진 거죠. 네. 오늘 홍기표 선수가 쉽게 칼을 뽑아들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섰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모양은 조금 당한 형태지만 두터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좀 간명한 진행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약간은 버틴 느낌이 들고요. 네. 자, 백도 지금 당장 끊어갈 수는 없는 자리인가요? 네, 지금 끊어가는 것을 일단 막아서 이게 뭐 설령 잡더라도 좋을 것 같지가 않고요. 잡는 것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수상전인데 뭐 단순 수상전을 보신다면은 빅이죠. 쉽게 두더라도. 그렇네요. 네, 근데 보고 치게 되면 이쪽이 너무 좋아요, 흙이. 그래서 지금 끊어가는 것은 무리로 보여지고요. 자, 백도 연결을 좀 고민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백이 좀 두 번 밀었으니까 기분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앞서 좀 저희가 살펴봤던 이
끼우는 약점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은 흙이 늘어서 받았기 때문에 백이 밀어서 넘어가던 날일자로 넘어가던 끼우는 것이 당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약점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또 바로 결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일단 밀어서 넘어간다면 네. 보시죠. 이거는 지금은 상을- 젖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끊는 것은 좀 달라진 게 2단 젖히기가 어렵죠? 이렇게 끊어서 네. 뿌리가 끊기네요. 네, 잡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어야 된다는 뜻인데 늘어서요. 이 넉점이 일단은 제압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밀어서 넘는다는 것은 젖힐 때 이렇게 막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넘어가는 거는 가능해요. 네, 과정에서 뚫렸고 아까 달라진 것은 이제 백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 쪽에는 분명히 악수입니다. 네. 물론 이쪽을 막았을 때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또 약점을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나중에 건너가는 게 있어서 여기가 뭐 다선수라서 네. 뭐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막는 것이 선수가 돼서. 좀 뒷맛도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번 젖혀볼 테면 젖혀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젖히고 싶기는 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젖혀갈 수 있을지. 이거 못 젖히면은 이거 흙 실패 같은데요. 그렇다면 흙도 이 술기를 좀 꼼꼼히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대국은요. 네. 초반부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바둑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중반전에 분명히 이제 또 다른 승부처가 돌입했을 때 선수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가나요? 가요. 갑니다. 자, 젖혀갔고요. 네, 구수가 아니고서는 좋은 그림이 안 나온다. 맞습니다. 지금은 젖히는 최강수가 성립을 해야 되고요. 백도 바로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막아가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네. 자, 백이 옆으로 막아간다면 흙도 내려 빠지는 한 수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막았는데 갑자기 뒤로 가면요. 네. 이거는 오히려 악수 교환이 되었어요. 백 입장에서는 크게 웃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선수의 술기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겠습니다. 네, 외길이죠. 여기서 하나는 이제 밀고 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뛰느냐 그 정도 차이로 보입니다. 붙였을 때 끊는 것은 안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이쪽이 단수가 듣고 먹여침이 있기 때문에 자충이죠. 네, 자충에 걸립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곳을 띄고 찌르고 넘을 때 붙였을 때 이 찌르는 수를 결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밀어서 두느냐 띄어서 두느냐. 근데 재밌는 게 지금은 밀면요 여기서가 없습니다. 넘어도 살릴 수가 없나요? 네, 이 자충이 없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먹여침을 당해서 칠 때 이을 수가 없죠. 이 네. 교환이 있건 없건 젖히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넘는 게 안 되니까 입구자로 두자. 이것도 안 될까요? 네, 이거는 더 쉽게 안 돼요. 이건 먹여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뒤에서 치고요. 찔러가게 되면 역시 촉촉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 형태를 다시 돌아가서 보신다면 이게 붙였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수법은 한 칸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을 선수로 뚫리게 되고요. 여기 막았을 때가 조금 고약해요, 이게. 흙도 모양이 썩 유쾌하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가 문제네요. 자, 홍기표 선수가 젖혀가니까 김누리 선수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늘 수수가 그렇게 네. 지금 길지 않거든요. 이게 마치 옛날에 이제 각자 뭐 3시간, 4시간 그렇게 제한 시간 주어졌을 때 그 정도의 페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3시간, 4시간이요. 네. 물론 그 페이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빠르긴 합니다. 예전에 3시간, 4시간 각자 주어졌을 때는 일단 명상을 한 5분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 수도 안 두고 네. 일단 명상부터 한 5분을 하고 길면 뭐 10분 하는 기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첫 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거의 포석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즉흥적으로 포석을 그 자리에서 구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좀 달라진 부분이겠죠. 네.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고. 요즘은 좀 흐름이 바뀌긴 했죠. 근데 제가 잠깐 지금 보니까 이게 놓친 게 있었네요. 끊을 때 네. 밀고요. 이게 막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끊어서 음. 이곳을 끼워버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이렇게 치는 거는 네. 이렇게 둬서 간단하게 잡힙니다. 되게 곤란하고요. 그래서 끼웠을 때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이어짐과 동시에 그 백의 수가 줄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교환을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수가 줄었기 때문에 바로 이쪽을 제압해 가더라도 이거는 안 되네요. 백이 곤란한데요. 김대현 선수 그래서 지금 고민을 그래서 밑에서 젖혔습니다. 하고 있었고 이거는 좀 이거 끊을 수 이거 끊을 수 있나요? 이거 못 끊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끊어가네요. 끊었습니다. 일단 내어준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단순히 끊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터워졌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이런 데 벌리면은 엄청난 모양이 돼요. 네.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기를 잡아내야 되는데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서로 간의 급소는 이 자리입니다. 백은 이제 뛰어야겠죠? 막는 거는 같이 막아서 각생을 하더라도 망했어요. 네. 백은 반드시 잡아내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이것도 대형 수상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 가장 쉽게 배운 겁니다. 흑입장에서. 네. 빅이에요. 이건 빅입니다. 빅이 되면 백이 불만이죠. 좀 곤란하죠. 네, 이쪽 분명 귀 쪽의 실리로는 이득을 꽤 봤는데 그것보다는 흑의 이 두텁게 정리된 이 형태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빅이면 백의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백은 여기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았을 때 젖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달라지는 게 집이 나게 되면은 이게 항상 이 수상전에서는요, 이게 집이 나게 되면은 집이 없는 쪽과 있는 쪽이 싸우면은 유관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특히 서로 공유하는 수,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유하는 수가 이렇게 두 수가 있잖아요. 공유하는 수가 있는 순간에는 유가무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무조건 집 있는 쪽이 유리하죠. 네, 그래서 흑이 바로 막는 수. 이 수는 지금 조금 곤란하고요. 늦춰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 저 늦추는 것으로 한 수가 혹시 늘어났을까요? 네, 수는 늘었어요. 그래서 젖히게 되면은 네.
아까 달라진 것은 이었을 때 흑도 바로 여기 잇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때려야 되죠. 네. 이어야 되죠. 그때 백이 먼저 메웁니다. 잡을 수가 있네요. 네, 이거는 백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기를 지금 아마 홍기표 선수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또 그냥 잡히게 되면 또 불만이거든요. 또 다른 수가 없는지를 지금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날짜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아, 달라지는 것은 백이 아까 같이 이렇게 활용하더라도 이곳이 아닌 이곳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집이 안 나죠. 네. 네, 옥집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흑이 잡힐 일은 없다는 뜻이 되고요. 백도 있고 나서 글쎄요, 이제 잡아갔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 좀 악수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빅이 아니라 빅패 형태가 되는데 백이 여차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좀 권리가 있습니다. 네. 흑은 하나 따내고 나서 또 둬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백이 약간의 권리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권리만으로 백이 잘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금 그림 역시 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로 어려운 장면입니다. 자, 김누리 선수가 초반부터 강수를 구사를 했고요. 자, 어쩌면 대형 수상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김누리 선수와 홍기표 선수 간의 대결. 자, 초반부터 좀 시간을 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서로 간의 수익길 싸움이 아주 치열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상전이 돌입됐는데 일단 흑의 우상기 넉점과 그 돌을 끊어가고 있는 이 백돌 간의 수상전이죠. 어느 한쪽이 잡히면 분명히 잡아가는 쪽에서 우세를 가져갈 텐데 빅이 날 수 있다면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네. 하지만 빅이 나는 정도로는 백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건가요? 네, 빅이 난다면 흑 쪽이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홍기표 선수가 좀 시간을 들여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입구자를 살펴봤잖아요. 네, 이 수 외에 또 다른 수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세요. 이렇게 보면요, 일감이 이거잖아요. 네. 서로 간의 급소자리. 반대로 백이 두었을 때 나는 어느 두 수를 두면은 가능할까? 수상전이. 물론 이렇게 단수 쳐서 따먹는 거 말고 네. 이 두 수 빼고 이거는 뭐 이어질 때가 봐야 되잖아요. 이건 네. 반칙이죠. 네, 반칙이니까. 이 장면에서 흑이 어떻게 두 수를 두면은 이 수상전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흑이 두 번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이요. 네, 두 번을 둬야 한다면 양쪽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쪽 맞고 이렇게 네. 맞고. 네, 이게 뭐 거의 뭐 최선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이 수상전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기를 할 때. 뭐 백이 쉽게 뭐 젖혀 이어볼까요? 뭐 아니면은 꼬부려 볼까요? 이 막는 것은 자체로 사활이 못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그냥 본인 돌만 돌보면 됩니다. 백은 살아있죠, 그의 반면에. 네. 그럼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곤란하네요. 그리고 후구를 치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치중 한 방에 딱 가놓고요. 건너갈 때 살면 또 마찬가지. 즉 흑이 잡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두수는 결국에는 좀 쉽지 않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백이 이런 형태로 백이 먼저 이 급소자리를 두었다고 생각했을 때
두 수를 둔다면 이 수상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을까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두 수를 둬서 수상전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이 입구자는 절대의 자리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보면은 이 급소 자리는 절대수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기표 선수는 아마 이 이후의 수승까지 좀 짚어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면은 물론 맞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버리는 거죠. 뭐 이런 데 활용하겠다. 뭐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흑 입장에서 아쉽거든요. 네. 이 한 방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이도를 버려야 된다? 그럼 분명 불만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버리더라도 설령 잡히더라도 이쪽으로 둬서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다른 그림은 잘 안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홍기표 선수의 장고가 길어지는데 글쎄 어떤 묘책을 구상하고 있을지 저 역시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 수상전의 결과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홍기표 선수가 예전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은 이 포커 페이스라고 생각을 한다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포커 페이스 같아 보이시나요? 뭐 그렇게 드러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안 드러나는 편이다. 근데 뭐 완벽한 포커페이스는 아니고 그거는 뭐 사실 이동호 선수쯤 돼야지. 옛날 이창환 구단이라든지. 네, 사실 쉽지가 않죠. 네, 뭐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알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긴 있는데 본인은 전혀 티를 안 냈다고 생각하라는데 나중에 좀 다시 돌려보면은 저기서 티가 났겠구나.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구나. 나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겠구나. 네. 그렇게 좀 복귀가 되거든요. 바둑을 두다 보면 이 상대방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최근 이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좀 더 괴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막아요? 자, 입구자를 예상을 했는데요. 입구자 가면요?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지금 버리는 쪽으로 가네요. 어차피 수상전은 쉽지 않다고 봤을까요? 네, 지금 활용이라도 하자 약간 그런 건데 조금 아쉬운 거 아닌가요? 네, 뭐 백이 막는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잡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 한 방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호구가 선수니까. 네. 이 한 방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 한 방으로 보상받기에는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막아가네요. 자, 하나 젖혀두고 막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게 단수로 치면은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살기만 하더라도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둬서 네. 기곡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수 쳤을 때 호구로 쳐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런 그림이 되었을 때 좀 활용이 가능할까요? 일단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같이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같이 없앨 수는 있긴 하거든요.
백도 집이 나진 않네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요. 같이 없으면은 이거 수상전이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바로 못 들어가죠. 네. 그럼 백은 또 천리길을 돌아가야 돼요. 여기 메워야죠, 여기 메워야죠. 그 과정에서 흑이 먼저 조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가 됩니다. 이것은 백도 쉽지 않겠고요. 네, 이게 젖혀둔 교환이 그래도 분명히 이득으로 작용을 하네요. 백이 치중을 하나만 가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이러고 이제 살면요. 뭐 부분적으로는 못 산다는 형태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좀 다른 게 부채 됐을 때 네. 치는 건 패가 되고요. 원래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늘어야 되죠. 그때 늘 때 젖혀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좀 다른 게요. 흙에 늘기 전에 먼저 젖혀요. 선수가 되죠. 네, 막을 수도 없고 먹여칠 수도 없고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늘게 되면 이곳은 급소입니다. 먼저 둬야만이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이어서 픽이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 궁들 줄여놔야 되는데 3분 남았습니다. 미리 교환을 해 두었기 때문에 흙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연결이 안 되죠. 치중을 갔습니다. 이거는 치중 같다는 것은 먼저 젖히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교환까지 시켜두고 그때 살겠다. 네, 그 교환을 생략한다면 네, 귀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누리 선수 그쪽으로 가네요. 일선으로 내려 빠졌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 선택과 함께 그래프는 좀 흑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아니요, 저수로 인해서 백이 잡을 수는 있어요. 네. 잡을 수 있는데 이제 궁도가 흑의 궁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많아지죠. 이렇게 늘거나 뭐 젖혀 있거나 하면은 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옹다우로 만들 수도 있고 여차하면은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수순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수가 많다는 것은 끝까지 활용을 좀 노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흑이 이런 식으로 치중 가는 게 부분적으로 맥점인데 지금은 백이 바로 건너가 버리죠. 끝나도 이제 수상전이 이 두 점 잡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흑의 활용의 범위가 폭이 좀 넓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흑의 사활은 백이 잡아냈는데요. 네, 지금 그냥 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밀어 둔다면 흑이 오히려 이쪽을 찔러 들어가서 막으면 단수 교환을 하고 나서 맞게 되고요. 이쪽 맞게 되고 네. 그렇다 손 뺄 수도 없는 게 손 빼는 것은 단수 쳐서 살아버리니까 잊질 못하죠. 이럴 때 조금 이제 잔깨를 부리는 게 이런 수인데 네. 단수만 쳐주면은 이렇게 쳐서 돼요. 따더라도 이제 다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흑은 이렇게 가만히 치받는 순간에 여전히 한 점 잡는 것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냥 빠지는 것도 네,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흑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프로들은 돌을 잡는 것보다 버리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이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또 이렇게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실 때는요. 그 후위를 도모하면 됩니다. 바로 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 그 연관돼서 나중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 모를 때는 좀 네, 숯배라 일단 네. 먼저 건들지 말고. 그러다가도 이때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흙이 두고요. 막아놓고 이제 딴 데 두다가 나중에 이곳을 가는 게 그래도 기분이 꽤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막으면 뭐 젖히고 뭐 호구 쳐서 그러니까 주위가 보다 더 그물망이 촘촘해지면 더 좋겠죠. 네. 수상전 할 수 있고 뭐 백은 띄워서 받는다면 뭐 찔러 막아서 아무튼 백이 못 살아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역시 주위 배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두는 것은 백이 뭐 콧방귀도 안 끼겠죠. 뭐 뛰어 나오기만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자, 한 발짝 멀리 물어봅니다. 네, 일단 뭐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받아두었고요. 막는 것이 선수인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교환을 안 하냐면요. 나중에 그냥 막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예 영향력이 없으면 수를 늘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집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네, 뜻일까요? 그래서 그냥 막아서 건너가게 하고 끝내기 차이를 좀 노리겠다. 이쪽이 끝내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역시 홍준표 선수가 노련하네요. 지금 당장 교환하지 않고 나중에 후일의 그런 집 차이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네요. 네,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하변 가야겠죠. 네,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유추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하변밖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하변을 가되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하변을 안 갈 것 같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난 두터운 스타일이야 여기 연결하고 있으면 두터 아무리 쌓아봤자 이 명당 뺏기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 단순히 벌리는 작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좌귀 배석이 3-3이거든요. 네, 다른 작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원래 중앙을 키울 때는 역시 이수가 제격이죠. 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의 그 폭보다는 이 기부터 변으로 뻗어가는 이 발전성이 더 중요해 보여요. 백일 이런 식으로 갈라쳐 간 다음에 여기는 다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평범하게 이 정도 둘 것 같아요. 이 변을 좀 확장하고 다가온다면은 자연스럽게 중앙 확장을 넓히는 약간 이런 구도를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홍기표 선수의 시간, 이제 김누리 선수와 비슷해졌습니다. 네, 지금은 두 선수 모두 글쎄요, 그 초읽기에 비교적 빠르게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래도 타협점을 찾으면서 첫 번째 승부처가 좀 정리가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승부처에서는 쌍방간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두 번째 승부처는 하변 혹은 우하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흙이 벌려갈 테고 백은 그것을 지우려 할 테니까요. 자, 두 선수 간의 공식 대결 딱 한 차례 있었는데요. 이 대결에선 홍기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벌어졌던 비공식 대결에서는 반대로 김누리 선수가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낮게 갔는데 높게 가는 것이 보통일까요?
네, 왜냐면은 낮게 가는 것은 딱 어깨가 보이거든요. 이 어깨 잘 못 잡아요. 이렇게 어깨로 짚어가면은 왜냐면 먼저 나가니까 항상 흑보다 한 발 더 먼저 중앙 쪽으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이 공격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돌 공격 못한다고 치면은 이 자연스럽게 어떤 흑진 딱 가운데에 쳐들어가는데 유유히 보내줘야 된다는 뜻이 돼요. 바로 짚어갔습니다. 자, 그만큼 눈에 보이는 자리라는 뜻이 될 수도 네,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높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그 백이 또 도망가는 그 방향이 중앙 쪽이잖아요. 중앙 쪽에도 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 돼요. 즉 백도를 못 잡아내면은 흑의 발전성이 정말 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네. 자, 잘못하다가는 이 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차라리 뭐 백이 어깨 짚어간 자리 그 자리 정도 벌려도 흑의 그 폭이 준수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에 세를 쌓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폭이 좋아야 되는데 딱 백이 3-3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일요. 그럼 이쪽 발전성도 크게 불어날 가능성은 적다. 네. 백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네, 좀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자, 홍기표 선수가 밑으로 넘어가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야기해주신 대로 이 백이 도망가는 방향이 흑으로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중앙 쪽에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나마 이제 백이 꼬부리는 수를 못 둔 것은 다행이네요. 아마 이렇게 젖히고 끊는 수가 두려워서 꼬부리는 수를 결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덕분에 흑이 날일자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네요. 자, 쫓아가는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좀 안영을 축소시키고 집으로 벌어들이겠다. 좀 안정적인 공격 수법인데 글쎄요. 어떤 날일자를 선택을 할지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홍민표 해설위원이라면 어느 쪽 날일자가 좀 더 끌리시나요? 저는 일단 이쪽이 더 끌립니다. 중앙이요. 네. 그래도 일단 다음 백행마가 입구자 정도거든요. 계속해서 좀 기분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기분 내려고 봐두거든요. 두 점머리 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네. 기분이 가장 나쁠 때는 언제이신가요? 집도 없는데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내가 왜 두고 있지? 약간 이제. 자, 현실적인 곳을 가느냐? 아니면은 좀 중심점을 찾아가느냐? 네. 또 기세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면 역시 네. 좀 중앙을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쵸. 그 자리는 정말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백이 막연하게 이제 도망가자니 도망갈 길도 훤히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 라인이 지금 잡혀 있죠. 이쪽 흑의 라인이.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이쪽 안에서 살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일단 한 방 정도는 교환을 하려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갈 때 이 안에 라인에서 어떻게 자리를 못 잡을까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흑이 이렇게 쉽게 안 넣어주겠네요. 뭔가 이곳을 오히려 찔러 들어온다든지 뭔가 쉽게는 안 살려주려는 움직임을 취하겠습니다. 백도 나갈 곳이 마땅치는 않네요. 네, 뭐 부분적인 행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네. 두면은 뭐 절대 잡힐 돌은 아니에요. 뭐 살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뭔가 흑진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어가면서 살고 싶은 욕심은 분명히 들겠죠. 네, 백이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까요? 보통 이 눈목작 붙임의 이 맥점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짚어가는 자리도 맥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네. 이거는 정말 잘 됐어요. 만족스러운 진행인데 지금 여기 왔을 때 여기 고스란히 순순히 받아줄까요? 여기도 선수인데 지금 분명히 어딜 하면서 이거 완전히 네 아무리 순한 양이라도 네. 이거는 화낼 것 같아요 지금. 숨도 안 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진 건 이 정도. 그리고 그래도 나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이 정도. 어? 와, 진짜 김대현 씨. 이게 손을 뺐습니다. 무슨 배짱이죠? 그게 무슨 배짱이죠 지금? 여기서 흙이 먼저 두는 그림인데요. 자, 과연 백이 타겟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일까요? 이건 앞서 순한 양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가죠.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행마하는 건요. 보시면 이미 이 돌이 찔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길 당해요. 그 과정에서 눈 모양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럼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조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이기에는 정말 탄력 없는 장대말이라서 글쎄요, 뭐 이런 급소자리만 가더라도 이게 두 집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뛰겠죠. 네, 일단은 그래도 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막아가거나 아니면 뭐 도망가는 그림을 그려보겠죠. 근데 일단 기분 좋은 게 여기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이 붙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네. 나중에 한 번 더 막으면은 깨끗하게 집이 되고. 김누리 선수 생각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삶을 도모하더라도 여기 막고 막으면 이쪽 벌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여기 막고. 그러니까 집이 계속 축소되니까 지금은 더 벌어들일 때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거 완전히 그 홍기표 선수가 먹잇감 잘 안 놓치거든요. 완전히 포착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시간도 없어요. 네. 자, 홍기표 선수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 이 대마 과연 백이 타겟을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뭔가 탄력적인 수를 구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 한 칸? 그냥 이어두네요. 이쪽, 이거는 도마뱀 전법인데 흙이 이렇게 나와서 끊길 바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쪽도 살리고 이쪽도 탄력이 생기고. 근데 지금 이었단 말이에요. 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살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 홍기표 선수는 아예 노골적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뛰면서 백이 안녕 없애면서 집도 벌어들이잖아요. 이 두 점 못 살리니까 이제 네. 좀 안정적인 공격을 좀 저라면 할 것 같은데 홍기표 선수는 그냥 잡으러 가요 지금. 이거는 잡겠다는 뜻입니다. 잡겠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또 우상기 그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나올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좀 후퇴가 없습니다. 최강의 수만 지금 고집하고 있고, 네, 시작 초에 말씀드린 이 3-3을 딱 뒀을 때 말씀드린 어쩌면 이 바도 4화 승부 될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 구도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김누리 선수가 손실리 후타기 작전 그대로 펼쳐가고 있고요. 네, 한번 집을 세보죠. 그 전에 한번 집을
세보면서 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10, 16, 20, 36, 52, 58, 9집은 나있습니다. 확정가로. 이 돌이 그냥 살게 된다면 약 35집 정도의 발전성이거든요. 그리고 집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이런데 둬서 분명 뭐 집이 10집 이상씩 부는데 더 불리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100도 불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불리는 만큼 100도 불어나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집 부족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흙도 잡아내야겠네요. 네, 잡으러 가겠죠. 뭐 최소한 패를 만들어서 대가를 얻거나 가장 극단적인 공격은 이렇게 붙여가는 거죠. 한 발 더 찔러 들어가 있어야 안형이 축소되거든요. 이런 공격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뭐 이쪽으로 친다면 역시 살려남과 동시에 안형이 파워되니까. 네. 그 자리 찔러 갑니다. 백 입장에서는 일단 일로 젖히고 뭔가 그냥 호구가 아닌 약간 좀 탄력을 계속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끊어간다면 사실 단순하게 이쪽만 뚫어가도 타겟 성공이고요. 조금 더 세련되게 된다면 이렇게 치고 뚫어가서 돌파하는 거죠. 이으면 네, 이런 식으로 101분 붙여간다든지 남았습니다. 탄력이 계속 생겨요. 네. 자, 김누리 선수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아래쪽으로 막는 순간 이거는 재앙입니다. 완전히 탄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야 되는데 이 형태가 보시면 완전히 그냥 연결만 했지 한 집도 없어요. 이건 전체 대마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위로 막는 것이 30초. 대개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 항상 저를 놀래키는 흐름이라서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10, 9, 조용히. 8, 7, 6, 5, 4, 3.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진짜 설마 했는데 해주셨는데요. 네. 항상 제가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좀 골라두는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글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10, 이도를 살려낼 자신이 없습니다. 7, 6, 5, 4, 3.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좀 더 버틴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래쪽으로 젖혔기 때문에 위로 젖힌 것에 비해서 이쪽 아래쪽에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그런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살아야 지운 거죠. 다 잡히면 다 집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살릴까요? 진짜 홍기표 선수의 별명을 뺏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마법사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홍기표 네. 선수가. 9, 이거 마법을 부리지 않고서는 7, 6,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4, 3. 그 시작인가요? 붙이는 수가? 글쎄요, 이게 끊어도 후속수단이 뭔지 모르겠고요. 뭐 이런 거 교환이 돼서 장문이라도 되면 좋은데 네, 지금 베개 수가 별로 없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끊어서 결국 돌아와야 되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전히 두 집 나기는 쉽지 않고요. 자, 김누리 선수의 위기입니다. 자, 정말 홍기표 선수의 이 별명처럼 좀 마법을 부려야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면인데요. 네, 이건 반대로 이제 김누리 선수가 진짜 마법 한번 부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김누리 선수의 위기입니다. 자, 백대마가 위기에 처했는데요. 과연 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